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 언급되는 내용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도형의 닮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도형, 그리고 그에 대한 닮음, 그 닮음 중에서도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이고, 삼각형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도 여러 가지 또 심이 있습니다. 내심, 외심이 있는데 그 말고도 한 가지 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언급되는 내용만 한 10차시는 당연스럽게 넘을 거고요. 몇 차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차시 한 차시 만들 때마다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게 될 거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일단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제 도형의 닮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학교 2학년 때 들어서 처음 배우시게 될 텐데요. 그 배우게 되는 내용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할 그런 내용일 거라서 한 가지를 조금 더 덧붙여서 합동이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해서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야기할 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진 않고요. 나중에 언급을 드릴 수 있으면 좀 드리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단원 소개를 좀 하느라 좀 늦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부탁드리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도형의 합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려야 되냐라고 하냐면 뭐 이런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이 삼각형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도형은 합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 합동에 대해서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렇지만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런 일반적인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경우를 제시했었냐면 세 가지를 제시했었을 겁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라고 해서 우리는 SSS 합동이라고 했습니다. S는 사이드라고 했고요. 두 번째, SAS 합동. 이 부분은 두 변, 그리고 두 변 사이에서 껴있는 끼인각이라고 이야기를 붙입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ASA 합동입니다. 일단 A부터 적어보고 시작을 하죠. A는 각을 뜻하는 앵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내용이 두 가지, SAS와 ASA 합동인데요. SAS 합동인 경우는 반드시 두 변 사이의 끼인각을 나타내야 하는 부분으로서 SAS 합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각에서 우리는 변이 길이가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고, 이 같다에 대한 의미를 각 A가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SA 합동 같은 경우는 한 변이 주어졌을 때 각을 잽니다. 그러면 각을 쟀을 때 또 각을 쟀을 때 이러한 각이 이제 나오겠죠.
그랬을 때 만나는 이 교점을 가지고서 변의 길이를 다시 설정합니다. 그랬을 때 같다, 안 같다를 설정하는데요. 반드시 양끝각에 존재해야 되고요. 한 각이 따로 동떨어져 있는 이 경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지금 직각삼각형에서도 제가 언급은 할 텐데 직각삼각형에서 이 내용을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시게 된다면 개념 정리를 해주시고 안 배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R, H, A 합동. R은 직각을 의미하고 H는 높이, height를 얘기하고 A, 앵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R, H, S 합동입니다. 직각, 높이, 그리고 변이 합동을 그러니까 같다는 내용을 이뤘을 때 RH, S 합동이라고 쓰는데요. 이 두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닮음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음. 합동은 두 도형이 완전하게 포개어졌을 때를 합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닮음은 두 도형에 대해서 포개어질 수는 없으니까 일정한 비율을 가져요. 근데 이 일정한 비율이 몇 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대되거나 축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해볼까요? 일단 제가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을 그려봤고요. 이 도형을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는데 이렇게만 돼 있으면 합동이죠. 그렇지만 이 도형을 이렇게 늘려봤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닮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위에 있는 합동의 그림과는 전혀 다른 형상인 거죠. 그냥 실생활의 예를 드릴게요. 복사하고 붙여넣기 이 과정만 했으면 합동입니다. 근데 지금 아래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했는데 뭐가 늘어났죠? 네, 크기 조정을 했죠. 근데 크기 조정도 어떻게 했냐면 비율에 맞게 조정을 했어요. 왜냐면 비율이 맞지 않으면 이야기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형의 변의 뭐 길이가 있을 텐데 이 길이는 그 길이의 몇 배만큼 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K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비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도 영향을 받습니다. 세모에 대해서도 K 곱하기 세모가 되고요. 여기를 별표라고 했다면 이 길이는 K 곱하기 별표라고 하는 이 값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은 다 K배만큼 늘어났다. 아니면 K배만큼 축소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붙이는데 이런 부분이 닮음의 정의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맞춰 볼게요. 삼각형 ABC를 씁니다. 그리고 A-B-C라고 해볼게요. 원래 이거를 다시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고요. 정확하게는 프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중학교 현장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저는 이제 다시를 썼습니다만 원래의 기호는 프라임이 맞습니다.
음,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쓸 수 있느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 B', C'은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닮은 도형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 너무 길죠. 너무 길면 여러분들은 수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써보면 닮은 이 부분의 영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음, 비슷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similar가 되는데요. 이 s의 모양을 본답니다. 여기서 s를 가지고 니워요. 니웁니다. 그러니까 90도 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기호를 쓰게 되는데요. 이기호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A, B, C 그리고 삼각형 A', B', C'에 대해서 서로 닮은 도형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호를 쓸 텐데 이 기호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무한 아니고요. 무한 아니고요. S 뒤집어야지 안 됩니다. 예, 이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기호만이 닮은 기호가 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도형의 합동은 우리가 도형 두 개의 도형이 있었을 때 서로 포개어지면 합동이다라고 했고요. 그 합동 중에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세 가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SSS, SAS, ASA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두 가지를 덧붙이는데 RHA, RHS 합동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언급드린 내용 닮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닮음은 두 도형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확대했거나 축소한 것. 이 경우를 했을 때 다른 도형과 합동을 만들 때 서로 닮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닮음에 대해서 한 변이 만약에 별 센티미터가 된다면 다른 도형에서 그러니까 닮음인 도형에서 K 곱하기 별 센티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붙일 수 있는데 이 길이가 하나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변에서 모두 적용되고요. 사각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네 개의 변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고 닮음에 대한 기호를 나타냈는데 닮음의 기호의 원천은 시밀러의 원천으로서 S를 90도 돌려서 나타내는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할 내용은 닮음의 성질 그리고 닮음 비에 대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은 12월 4일 지금은 밤 11시 55분이라 12월 5일자 탑재를 하도록 하겠고요. 12월 5일자 탑재와 함께 다음 영상은 12월 10일입니다. 그때 두 번째 영상으로서 닮음의 성질과 닮음 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